안녕하세요. 혹시 정부가 지원금 준다는데, 나는 왜 못 받았지?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? 네, 그런 경우 정말 많죠. 사실 몰라서 신청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정부가 없어서.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, 바로 당신이 놓쳤을 수도 있는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 한 3가지 정도인데요. 이 정보들 좀 쉽고 명확하게 같이 보려고요. 네, 정보 부족이 진짜 가장 큰 장벽일 수 있습니다.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각 지원 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가, 얼마나,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 핵심 내용을 좀 확실하게 파악하는 걸 목표로 해보죠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로 자료에 나오는 게 청년들 주거 안정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네요. 네, 청년 주거 문제 중요하죠. 보니까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고요. 조건이 좀 있네요. 연소득 5천만 원 이하, 그리고 순자산이 한 3.4억 원 이하. 네, 그 기준을 잘 확인해야 해요. 근데 이게 최대 2억 원까지? 이자율이 연 2.2%에서 3.3% 사이면 이거 굉장히 낮은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시중은행 생각하면 정말 낮은 이자율이죠. 그 자료에 민지씨 사료도 있던데 6천만 원 대출받아서 월세 부담을 확 줄였다.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네,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이 제도가 청년들한테는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. 아, 주거 사다리. 네, 신청은 기금 이든든이라는 앱이나 은행 가서 직접 할 수 있는데 이게 상시 신청이긴 해요.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. 네, 뭐죠? 예산이 다 떨어지면 마감될 수 있다는 점. 이거 중요합니다. 아, 예산 소진되면 끊어하는군요. 네, 그러니까 필요하다 싶으면 미리미리 알아보는 데 좋겠죠. 타이밍이 중요할 수 있어요. 하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건 좀 신경 써야겠네요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열심히 일하는데도 소득이 좀 낮은 분들을 위한 지원, 근로장려금 이것도 있었죠. 네, 근로장려금 EITC라고도 하죠. 맞아요. 이게 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, 프리랜서도 해당된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해서 이제 근로 의욕을 좀 높이려는 목적이 큰 제도예요. 가구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좀 다르던데. 단독 가구는 연 2,200만 원 미만, 네, 홀벌이는 3,200만 원 미만, 맞벌이는 4,4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. 네. 그 기준 안에 들어야 신청이 가능하고요. 근데 이게 최대 3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준다는 게 와, 이거 정말 솔깃한데요? 그렇죠. 이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니까 체감이 클 수 있죠. 자료에 나온 정우 씨 얘기도 보니까 카페에서 일하시는데 작년 소득 1,800만 원으로 165만 원을 받으셨다고. 네, 그런 실제 사례들이 이 제도의 효과를 보여주는 거죠. 근데 이 근로장려금도 뭔가 주의할 점이 있다면서요? 특히 신청 시기. 아, 그거 정말 중요해요. 신청 방법은 홈택스 웹사이트나 송택스라는 모바일 앱 아니면 ARS 전화로도 가능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시기예요, 시기. 시기요? 네. 정기 신청이 매년 5월이거든요. 아, 5월. 네. 근데 만약 2월을 놓쳤다. 그러면 6월부터 12월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걸 할 수는 있어요. 근데? 네, 근데요. 지급액이 10% 깎여요. 90%만 받게 되는 거죠. 10%나요? 와, 그럼 5월에 꼭 해야겠네요. 그렇죠. 마감 기한 놓치지 않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아이 키우는 가정이라면 꼭 봐야 할 아동수당이랑 부모급여가 있네요. 이건 좀 조건이 간단해 보이던데요? 네, 맞아요. 이 두 가지는 출산이나 양육 때문에 생기는 경제적인 부담을 좀 직접적으로 덜어주려는 목적이 강하죠.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이면 소득 상관없이 월 10만 원. 이거 맞죠? 네, 그건 소득 기준이 없어요.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부모급여라는 게 있는데 이게 2024년 기준으로 만 0세, 그러니까 첫 돌전 애기에게는 월 70에서 100만 원. 네, 맞아요. 시설 이용 여부에 따라 조금 다른데 최대 100만 원까지. 와, 100만 원. 그리고 만 1세 애기에게는 월 35만 원이요? 네, 그렇습니다. 이것도 자료에 나온 소용씨 사례처럼 6개월 아기 키우는데 월 100만 원씩 받아서 기저귀나 분유값에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잖아요. 와, 진짜 든든하겠네요. 신청은 어디서 하죠? 주민센터 가면 되나요? 네, 주민센터 방문하셔도 되고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. 이것도 상시 신청인가요? 네, 상시 신청인데 이것도 좀 주의할 점이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잘 안 될 수 있어요. 아, 그럼 이것도 빨리 신청해야겠네요. 그렇죠.
보통 출생신고하고 나서 바로 같이 신청하는 게 제일 유리하다고들 하죠. 이게 더 크게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려는 국가적인 노력의 하나로도 볼 수 있고요. 네,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정부 지원 제도를 자료를 통해 쭉 훑어봤는데요. 결국 핵심은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렇죠. 확인이 먼저죠. 그리고 신청 시기 놓치지 않고 정확한 방법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거네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. 맞습니다. 신청주의가 기본 원칙이니까요.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서 당신에게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와닿으셨나요? 이 자료들이 세 가지 중요한 제도를 잘 정리해 준 건 분명해요.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질문이요?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세 가지 말고도 혹시 당신의 상황에는 딱 맞는데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숨어있는 그런 정부 지원은 또 없을까요? 아, 그럴 수도 있겠네요. 어쩌면 스스로 조금 더 깊이 찾아보는 과정에서 당신에게 꼭 필요한 또 다른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런 탐색을 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.